제가 뭐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뭐 밥은 어떻게 써야 된다, 막 그런 디테일한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잘 나옵니다. 히트 히트 히트. 안녕하세요, 히트맨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마전낚시터에 출조를 했습니다. 마전낚시터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하고 개체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워낙에 유명한 곳 중 한 곳인데, 마전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수면적 만평의 큰 규모의 평지형 낚시터이고 자리마다 조금씩의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수심이 3m 내외로 나오고 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중류에 위치한 사인자대에 오늘 촬영을 좀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중류에 위치한 이유는 여기가 고기가 가장 늦게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앉아보는 곳인데, 오늘 중류에 위치해가지고 좋은 조가를 올리면 전 구간 다 고기가 지금 들어선 걸로 이제 파악이 돼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여기 좀 중류의 자리를 잡았고, 마전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톤 방류를 또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개체수도 많은 곳인데 추가적으로 또 1톤 방류를 해가지고 그만큼 더 개체수도 많은 상태고, 그리고 주 4회 정도 방류를 한다고 하세요. 3회인지 4회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조선님들을 위해서 고기를 방류를 해가지고 손맛을 볼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오늘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장교부터 뭐 1인자대 그리고 4인자대부터 해가지고 손님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선님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그만큼 손맛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걸음이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표현을 보면서 컨셉을 잡아나가는 낚시를 오늘도 해볼 거고요. 또 오랜만에 또 마전낚시터에 온 만큼 또 재밌게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전낚시터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채비 소개 좀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국한 외대를 편성했고요. 원줄은 히트모노 1.25줄이고 오늘은 역광질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살짝 흐리기도 하고 오늘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후가 되면서 또 해가 정면으로 비추기 때문에 오늘은 역광질을 준비했고, 채비 같은 경우에는 원테이크 홀더에 와이어 180, 그리고 편대는 7호 편대, 바늘 목줄 길이는 3.5cm, 바늘은 안작 타이탄 5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와이어의 선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와이어는 180과 150 두 종류가 있는데, 물론 수심이 깊을수록 긴 와이어가 유리하고 반대로 수심이 낮을수록 짧은 와이어가 유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심에 따라 선택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와이어의 성질을 아시면 조금 더 선택하는 폭이 더 넓어지는데, 우선 와이어가 짧을수록 입지 전달력, 찌에 전달되는 표현력이 좀 빠릅니다. 빨라가지고 경기 낚시나 아니면 마리수 낚시하기에는 150이 좋고, 그리고 반대로 약간 찌 표현을 보고 싶다, 약간 끈적한 표현이나 여유 있는 찌 표현을 보고 싶다 하시면 긴 와이어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제 남들 눈에는 좋은 찌올림이어도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180 와이어를 가지고 또 미끼 운용을 통해 가지고 또 좋은 찌올림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마전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미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먹이용으로는 뉴 삼합을 지금 갤 거고요. 자, 아쿠아텍 X는 75cc, 김밥은 50cc, 자, 블랙은 25cc. 제가 늘 사용하는 배합이죠. 이 배합 같은 경우는 6월달까지는 계속 이렇게 봄 버전으로 사용할 거고요. 평소에는 제가 125cc의 물을 넣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성을 조금 더 줘가지고, 자, 한 컵, 두 컵, 그리고 50cc 기준으로 한 80% 정도 해가지고 오늘은 물성을 조금 많이 줘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어제용으로는 제가 막곳을 이용한 323을 사용할 건데 숙성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길다 보니까 미리 좀 이렇게 개놨습니다. 이렇게 개놨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첨가제죠, 오징어 내장가루와 번데기 가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속국낚시용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이제 낚시하는 시간이 짧거나 짬낚으로만 하실 경우에는 번데기 가루를 많이 사용들을 하시고, 주간에 출조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좀 길게 낚시를 할 경우에는 오징어 내장가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주간에만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번데기 가루 사용할 거고, 제가 번데기 가루 사용함에 있어서 잠깐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제품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게 포장지를 열어가지고 보시면 약간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개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이제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뿌려서 썼었는데, 깜짝이야. 이게 그냥 뿌려서 썼었는데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떡밥 긁기로도 알맹이를 부시려고 했었는데 쉽게 부서지지가 않아가지고, 자, 요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처음에는 그냥 한 번에 넣기보다는 한 3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고, 두 번,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이젠 이 첨가제, 번데기 가루를 넣은 첨가제가 좋은 점이 뭐냐면, 막곳은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성 시간을 오래 가져가야 되고, 이제 물성이 조금만 달라지거나 많아질 경우 얘는 달기가 조금 힘드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번데기 가루를 넣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압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잘 뭉쳐집니다. 잘 뭉쳐져 가지고 비교적 사이즈를 좀 크게 달아가지고 집어를 하실 경우에도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번데기 가루 이용해 가지고 집어를 통해 가지고 고기를 불러 모은 다음에 먹이용을 이용해 가지고 낚시를 해볼 거고요. 먹이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이시는 오레오 25cc를 넣거나 아니면 기호에 맞게 마법 가루를 이용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어를 해준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밥도 숙성이 잘 됐고요. 제가 오늘은 역광탑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역광탑을 사용했냐면, 오늘 바람도 많이 불 예정이고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대류도 발생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온이 조금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의 활성도가 좀 좋아짐에 따라서, 또 역광탑의 장점이죠, 찌탑이 굵고 이제 솔리드로 되어 있는 만큼 일반 카본지에 비해서 조금 더 눌러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오늘 같은 이 필드 상황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역광탑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찌맞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껌목, 캐비고무 하단까지 딸깍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두면 이제 뒷줄의 영향으로 다 잠기긴 하는데, 우선은 컨센링 없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좀 일어나서 수축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먹이용 3번 만에 첫 표현이 들어봤습니다. 찌올림은 다소 빨랐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에 터치가 들어왔고요. 이래서 약간 집어의 중요성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기가 잘 나오고 조항이 좋은 곳이라도 집어를 얼마만큼 해주고 얼마만큼 또 정확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첫 터치가 들어오는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우선 또 이어서 한번 또 보고, 또 허챔이 나거나 또 빠른 표현이 나면 그때 또 컨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우선 첫수했습니다. 아, 깨끗한 붕어 나왔습니다. 우선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전 낚시터 첫 붕어입니다. 우선 지금 채배에 좀 밸런스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잡기 전에 아까처럼 좀 빠른 찌올림이 있었는데, 지금 바람이 갑자기 좀 많이 터지는 바람에 아까 컨센링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컨센링 하나 달아줬고, 그리고 편대 같은 경우도 범봉돌에 있는 0.1g 미세 오링을 아래로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0.8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표현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우선 지속적으로 낚시를 진행해 보면서 또 계속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아까보다 좋은 표현의 한 수 나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대류 현상도 생겨나고 있고, 지금 제가 밥의 압을 조금 세게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밥을 너무 이젠 바늘 귀만 눌러줘가지고 약간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대류의 영향으로 자칫하면 이제 빈 바늘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에 평소보다는 압을 조금 더 주고 지지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낚시를 할 경우에 단점이 있죠. 찌올림이 좀 살짝 빠르거나 튀는 찌올림이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선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같은 표현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오늘 낚시하고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방금도 표현이 빨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이런 표현에도 약간 만족을 하면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류가 생각보다 좀 세가지고, 지금 대류가 이제 있을 경우에는 채비의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밥을 어떻게 다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찌맞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할 건데, 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찌맞춤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바람이 안 부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목 내지 3목을 좀 미리 따놓고 오링으로 좀 내려가지고 찌맞춤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지금처럼 바람이 불거나 좀 대류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던져놓고 오래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원줄이 흘러가면서 찌 목수는 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자칫해가지고 오링을 빼면서 좀 무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시면, 실질적으로 낚시를 했을 때는 엄청 가벼운 찌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 때는 정밀 찌맞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내려가다가 딸깍, 혹은 진짜 정말 욕심을 더 보태서 수평 찌맞춤까지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고 대류가 있는 날에는 그렇게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지금은 2목으로 잡았는데, 그 전에 표현이 약간 조금 위로 올릴 듯 하면서 약간 튀는 예술이 조금 보였어요. 근데 제가 왜 목수를 2목으로 줄였냐면, 역광탑 같은 경우는 일반 카본찌에 비해서 탑 굵기가 더 굵은 편이기도 하고, 찌탑 자체에서 눌러주는 무게도 카본찌랑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컨센링 하늘을 아까 박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표현은 뭐 좋은 표현도 있었고 빠른 표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찌탑이 눌러주는 무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찌 목수를 2목으로 바꿔줬습니다. 지금 표현도 뭐 완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고 살짝 빠른 감이 있지만,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보면서 좋은 찌 올림을 만들기보다는 잡아내는 거 위주로 오늘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방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점입질로 올리는 걸 제가 기다려 봤는데 요만큼 올리고 지금 빨고 들어가는 표현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수도 제가 세목으로 올렸는데 지금 찌를 가만히 두면 거의 60cm 이상 정도 지금 많이 흘러요. 흐르고 허첸진도 몇 번 있어가지고 우선 다시 목수를 다시 세목으로 좀 했습니다. 자, 우선 계속 이어서 좀 해볼게요. 갈수록 바람이 엄청 거세지네요. 히트. 와, 사이즈 봐. 우와, 엄청 큰 녀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 자, 우선 지금 바늘이 걸려가지고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사이즈 진짜 좋다. 엄청 깨끗합니다. 와, 이번에 방류하는 같은데. 방금은 괜찮았죠? 표현 나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표현도 있고 나쁜 표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고, 바람만 좀 안 불고 오늘 좀 장판이었으면 좀 좋은 찌올림을 좀 더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에 맞게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안전벨트를 매버렸네. 자, 우선 이거 풀어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아까랑 다르게 내목에서 잡았는데 그 전에 3번의 허챔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단순히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겼고, 3번째까지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눌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링보다는 목수를 올렸습니다. 왜냐면 카본탑 같은 경우는 한몫 떨어지는데 소자 오링은 되는데, 지금 역광지 같은 경우에는 탑에 굵기도 있기 때문에 소자 오링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한몫을 올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서 목수를 올려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쁜 찌올림에 한 마리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지금은 점표현에 한 마리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제대로 맸네. 와. 자, 우선 한 수 추가했고,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은 또 세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정상 목수는 4목인데 예신이 들어오고 난 후에 세목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좀 두고 있으면 좀 흐르면서 지금 세목으로 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는 뭐 세목 반 아니면 뭐 초록목이 조금 나올 정도로 지금 이렇게 자리마다 조금씩 지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를 보고 맞춰서 낚시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여건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는 그냥 약간 중간층에서 원줄만 이제 좀 밀어내는 이제 대류가 있었더라면 지금은 이제 편대까지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대류가, 속대류가 좀 더 심해진 느낌이거든요. 우선은 거기에 맞게 지금 컨셉을 잡기보다는 우선은 뭐 세목 상태에서도 나와주고 내목인 상태에서도 계속 표현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선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지금도 점 표현에 나옵니다. 이게 점 표현에 나온다라는 거는 오히려 끈적하다라기보다는 애들이 조금 경계심이 있다라고 또 봐도 되거든요. 아까랑은 좀 다르게 인터벌도 길었었고. 자, 우선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저는 한 수 더 추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냥 한두 마리만 더 잡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지금도 녹색목 싹 올려줍니다.
잘 나옵니다.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여기는 잘 나옵니다. 야, 뜰채서 뭐 나가진 않아. 너 망에 들어갈래? 자, 저는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포천에 위치한 마전낚시터에 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조항을 보여줬고, 오늘 조건이 많이 안 좋았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대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좀 좋은 표현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빠른 표현, 나중에 바람이 조금 잦아지면서는 좀 괜찮은 표현이 나오고 했는데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워낙에 잘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앉은 자리뿐만 아니라 우측에 장교에 계시는 조사님들과 그리고 1인자대 그리고 옆에 2인자대 계시는 조사님들도 잘 잡고 계십니다. 제가 뭐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뭐 밥은 어떻게 써야 된다, 막 그런 디테일한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사님들이 좀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멋진 곳 좋은 곳 가가지고 또 멋진 찌올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